남편이 죽은 지 10년이 지났다. 그런데 나는 여전히 그의 묘지 앞에 앉아 있다. 매달 그의 기일이면 나는 이곳에 온다. 아침 일찍 와서 해가 질 때까지 앉아 있는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묘비를 바라본다. 사람들은 나를 이상하게 쳐다본다. 처음엔 동정 어린 눈빛이었다. 몇 년이 지나자 수군거림으로 바뀌었다. 저 여자, 아직도 저러고 있네. 정신이 온전한 건가? 남편 잃은 게 그렇게 슬펐나 봐. 나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아니, 듣고 싶지 않았다. 그들은 몰랐다. 내가 왜 이곳에 와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 그날도 평소처럼 묘지에 왔다. 4월의 바람이 차가웠다. 나는 늘 앉던 자리에 작은 돗자리를 깔고 앉았다. 도시락 하나와 물 한 병. 그게 내가 가져온 전부였다. 묘비에 새겨진 이름을 본다. 고 김태준. 그의 이름이다. 내 남편. 아니, 정확히 말하면 법적으로는 남편이 아니었다. 여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오늘도 왔어요. 대답은 없었다. 10년 동안 한 번도 대답을 들은 적 없다. 그런데도 나는 매달 이곳에 온다. 약속했으니까. 그가 죽기 전 나에게 부탁했으니까. 그때 그 순간을 나는 절대 잊을 수 없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그 손은 차갑고 얼굴은 창백했다. 의사들은 이미 포기한 상태였다. 미안해. 그가 힘없이 말했다. 뭐가 미안해요? 당신 잘못 없어요. 나는 그의 손을 꽉 잡았다. 너를 법적으로 지켜주지 못해서. 그런 거 상관없어요. 우린 이미 부부잖아요. 아니야. 넌 아무것도 받지 못할 거야.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유산도, 연금도, 아무것도. 괜찮아요. 난 당신만 있으면 돼요. 그가 고개를 저었다. 약속해줘. 뭐요? 내가 죽으면 매달 나를 찾아와 줘. 무슨 소리예요? 당신 안 죽어요. 들어. 제발. 그의 목소리가 간절했다. 매달 한 번씩 내 묘지에 와줘. 왜요? 왜 그래야 해요? 그때가 되면 알게 될 거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약속해줘. 10년만. 10년. 응, 10년 후면 모든 게 밝혀질 거야. 나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약속할게요. 그가 희미하게 웃었다. 고마워. 사랑해. 그리고 그날 밤, 그는 숨을 거뒀다. 장례식장은 조용했다. 아니, 정확히는 냉랭했다. 그의 가족들이 모여 있었다. 어머니, 형, 형수, 조카들. 그들은 나를 보지 않았다. 아니, 보지 않으려 했다. 나는 장례식장 구석에 서 있었다. 문상객들이 물었다. 고인과 무슨 관계세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아내라고 말할 수도 없었다. 법적으로 우리는 부부가 아니었으니까. 친구입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형수가 다가왔다. 이제 그만 가보시죠. 차가운 목소리였다. 네. 여기 가족들만 있어야 해요. 외부인은 곤란합니다. 저는 알아요. 당신이 누군지. 형수가 낮게 말했다. 하지만 당신은 법적으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족도 아니고 배우자도 아니잖아요. 가슴이 무너졌다.
하지만 반박할 수 없었다. 사실이었으니까. 나는 조용히 장례식장을 나왔다. 밖은 추웠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장례가 끝난 후 나는 그의 묘지를 찾았다. 공동묘지 한쪽 구석. 초라한 묘비 하나. 고 김태준. 그게 전부였다. 나는 그곳에 앉아 하루 종일 울었다.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왔다. 그제야 일어났다. 다음 달에 올게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약속했으니까. 그렇게 10년이 흘렀다. 나는 매달 그를 찾아왔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프나 건강하나,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처음 1년은 그냥 울기만 했다. 2년째부터는 도시락을 가져왔다. 그와 함께 먹던 김밥. 3년째부터는 말을 걸기 시작했다. 오늘 날씨 좋네요. 요즘 회사 일이 힘들어요. 당신 생각 많이 나요. 5년이 지났을 때 그의 형이 나타났다. 아직도 오시는군요. 놀란 나는 고개를 들었다. 네. 집착은 좋지 않아요. 집착이. 아닙니다. 그럼 뭔가요? 약속이에요. 형이 한숨을 쉬었다. 동생은 이미 죽었어요. 놔주세요. 못 놔줘요. 왜요? 약속했으니까요. 형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떠났다. 7년째, 형수가 찾아왔다. 아직도 여기 오세요? 네. 미련 버리세요. 당신 인생도 사세요. 이게 제 인생이에요. 정말 이해할 수 없네요. 이해 안 하셔도 됩니다. 형수도 고개를 저으며 떠났다. 9년째, 조카가 왔다. 대학생이 된 조카. 이모. 아니, 아주머니. 삼촌 무슨 말 남기신 거 없어요? 왜요? 궁금해서요. 왜 이렇게 매달 오시는지. 그냥. 보고 싶어서요. 조카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10년 동안요? 네. 대단하시네요. 조카는 그렇게 말하고 떠났다. 그리고 오늘. 10년이 되는 날. 나는 평소보다 일찍 묘지에 왔다. 아침 7시.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았다. 묘비 앞에 앉아 기다렸다. 여보, 10년이에요.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이 말한 그날이에요. 바람이 불었다. 이제 뭘 해야 하죠? 대답은 없었다. 당신이 말했잖아요. 10년 후면 모든 게 밝혀진다고. 여전히 침묵뿐이었다. 나는 눈물을 닦았다. 그때였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여러 명이었다. 돌아보니 그의 가족들이 서 있었다. 어머니, 형, 형수, 조카들.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다. 무슨 일이세요? 내가 물었다. 형이 한 걸음 다가왔다. 당신이 누군지 알아야겠어요. 네. 10년 동안 매달 여기 온 이유. 말해주세요.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약속했으니까요. 누구랑요? 태준 씨랑요. 무슨 약속이요? 심호흡을 했다. 이제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다. 저는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태준 씨의 아내였어요. 침묵이 흘렀다. 형수가 비웃었다. 아내? 호적에도 없는데요? 법적으론 아니에요. 하지만 뭐요? 우리는 진짜 부부였어요.
어머니가 앞으로 나왔다. 무슨 소리예요? 태준 씨는 절 사랑했어요. 저도 그를 사랑했고요. 그럼 왜 결혼 안 했어요? 할 수 없었어요. 왜요? 나는 고개를 숙였다. 제가 이미 결혼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순간 모두가 얼어붙었다. 뭐라고요? 형수가 날카롭게 물었다. 저는 법적으로 다른 사람의 아내였어요. 그럼 당신은? 네, 불륜 관계였죠. 어머니가 비틀거렸다. 형이 어머니를 부축했다. 그럼 우리 태준이가 바람을 피운 거였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뭐가 복잡해요? 유부녀랑 놀아난 거잖아요. 형수가 소리쳤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제 남편은 저를 때렸어요. 뭐요? 결혼 3년 차부터 시작됐어요. 술만 마시면 폭력을 휘둘렀죠. 그럼 이혼하지 그랬어요. 하고 싶었어요. 수없이. 목이 메었다. 하지만 그 사람 가족이 재벌이었어요. 재벌? 네, 이혼하면 제 가족을 해치겠다고 협박했어요. 그래도 그건 제 동생이 둘 있어요. 하나는 장애가 있고 하나는 아직 학생이에요. 손이 떨렸다. 전 도망칠 수 없었어요. 형이 한숨을 쉬었다. 그래서 우리 동생을 만난 거예요? 태준 씨가 절 구해줬어요. 어떻게요? 5년 전 겨울이었어요. 눈을 감았다. 그날이 떠올랐다. 남편한테 맞아서 쓰러져 있었어요. 골목에서. 태준 씨가 지나가다 절 발견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데려갔어요. 경찰 신고도 해줬고요. 그게 다예요? 아니요. 눈을 떴다. 제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막았어요. 어떻게요? 작은 원룸을 구해줬어요. 제 이름으로. 돈은요? 태준 씨가 냈어요. 전부. 어머니가 눈물을 닦았다. 우리 아들이. 네, 태준 씨는 저를 숨겨줬어요. 남편은요? 찾지 못했어요. 태준 씨가 워낙 조심스럽게 처리해서. 형수가 팔짱을 꼈다. 그래서 둘이 사귄 거예요? 아니요. 처음엔 아니었어요. 언제부터요? 1년 후요. 왜 그렇게 늦었어요? 태준 씨가 조심스러워했어요. 뭐요? 제가 상처받을까 봐. 목소리가 작아졌다. 제 마음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줬어요. 침묵이 흘렀다. 조카가 물었다. 그럼 왜 결혼은 안 했어요? 이혼하고요. 못 했어요. 왜요? 제 남편이 절대 이혼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협박했나요? 네, 제 가족을 건드리겠다고. 그럼 계속 숨어 산 거예요? 네, 3년 동안. 태준 삼촌은 뭐라고 했어요? 괜찮다고 했어요. 눈물이 흘렀다. 법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마음이 중요하다고. 우리끼리만 알면 된다고. 그걸로 충분하다고. 형이 묘비를 바라봤다. 그래서 아무한테도 말 안 한 거였구나. 네, 태준 씨는 가족들한테도 숨겼어요. 왜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대요. 우리가 반대할까 봐요? 아니요. 위험해질까 봐요. 무슨 위험이요? 제 남편이 알면 태준 씨도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아들답네. 태준 씨는 끝까지 절 지켜줬어요.
병에 걸린 것도 그 때문인가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건 원래 갖고 있던 병이었어요. 무슨 병이었어요? 심장병이요. 선천적인. 알고 있었어요? 네, 태준 씨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당신을, 네, 지켜주겠다고 했어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제가 말렸어요. 당신 몸도 안 좋은데 저까지 챙기지 말라고. 뭐라고 했어요? 웃으면서 말했어요. 자기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데 의미 있게 쓰고 싶다고. 사랑하는 사람 지키는 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고. 모두가 침묵했다. 바람이 불었다. 형수가 조용히 물었다. 그럼 태준 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한 말은요? 10년 동안 매달 묘지에 오라고 했어요. 왜요? 모르겠어요. 그때가 되면 알게 될 거라고만. 10년 후면 뭐가 달라지는데요? 갑자기 형이 뭔가 깨달은 듯 말했다. 혹시, 네. 당신 남편이 재벌이라고 했죠? 네. 혹시 성함이 어떻게? 이강민이요. 왜요? 형의 얼굴이 굳었다. 이강민? 대신그룹 차남이요? 네, 어떻게 아세요? 신문에 났어요. 3년 전에. 무슨 신문이요? 횡령 혐의로 구속됐어요. 나는 얼어붙었다. 뭐라고요? 몰랐어요? 저는 소식을 끊고 살았어요. 그 사람 지금 감옥에 있어요. 10년형을 받았어요. 7년 전에. 계산이 빨리 됐다. 7년 전이면 태준 씨가 돌아가시고 3년 후. 그리고 10년형이면 올해 출소. 설마. 형수가 말했다. 태준 씨가 그걸 알고 있었던 거 아닐까요? 무슨 말이에요? 당신 남편이 곧 감옥에 갈 거라는 거요. 어떻게 알아요? 조사했겠죠. 당신을 지키려고. 머리가 복잡해졌다. 그럼 10년을 기다리라고 한 건 당신 남편이 출소하는 시점이에요. 왜죠? 왜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한 거죠?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그때 조카가 말했다. 묘비 뒤를 확인해 보셨어요? 뭐요? 묘비 뒤요. 뭔가 있을지도 몰라요. 나는 천천히 일어났다. 묘비 뒤로 돌아갔다. 그곳에는 작은 금속 상자가 묻혀 있었다. 흙을 조심스럽게 파냈다. 상자를 꺼냈다. 녹슬지 않게 방수 처리가 되어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열었다. 안에는 봉투 하나. 그리고 USB 하나. 봉투를 열었다. 태준 씨의 필체였다. 미연아. 10년을 기다려줘서 고마워. 약속 지켜줘서 고마워. 이제 진실을 알려줄게. USB에 모든 게 담겨 있어. 내 남편의 범죄 증거들. 내가 3년 동안 모은 거야. 횡령, 폭행, 협박. 전부 다. 이걸로 경찰에 신고했어. 내가 죽기 일주일 전에. 그래서 내 남편은 감옥에 갔어. 10년형. 계산했어. 내가 죽고 10년 후면 그가 출소해. 그때쯤이면 너를 다시 찾으려 할 거야. 하지만 걱정 마. USB에는 추가 증거도 있어. 출소 후에도 그를 막을 수 있는 것들. 변호사. 연락처도 넣어뒀어. 내 친구야. 믿을 수 있어. 그리고 통장 하나. 내 이름으로 만든 거야. 매달 자동이체 해뒀어.
10년 동안 내 월급에서 적은 돈이지만 모이면 제법 될 거야. 이혼 소송 비용으로 쓰고 남으면 내 새 출발 자금으로 써. 미안해.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하지만 이렇게라도 지켜주고 싶었어. 10년 동안 매달 여기 오게 해서 미안해. 하지만 이 방법밖에 생각이 안 났어. 혹시 누가 감시할까봐. 내가 증거를 갖고 있다는 걸 들킬까봐. 그래서 묘지에 숨긴 거야.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곳에. 이제 자유로워져. 당당하게 살아. 내 인생을 살아. 사랑해. 영원히. 태준.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뒤에서 형수가 흐느꼈다. 어머니는 손으로 입을 가렸다. 형은 고개를 돌렸다. 조카들도 울고 있었다. 태준 씨. 나는 묘비를 껴안았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USB를 꺼냈다. 그리고 봉투 안에 있던 통장. 떨리는 손으로 펼쳤다. 잔액을 확인했다. 2억 3천만 원. 10년 동안 모인 돈. 이렇게까지. 형이 다가와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우리 동생이 진짜 당신을 사랑했나 봐요. 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변호사를 만나야죠.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이혼 소송을 시작할 거예요. 당신 남편이 출소하기 전에요? 네, 미리 준비해야죠. 어머니가 다가왔다. 얘야. 네. 우리 며느리 해줄래? 눈이 커졌다. 네. 법적으론 아니었지만 마음으론 며느리였잖니. 어머니. 태준이가 그렇게 사랑한 사람인데 우리가 모를 수 없지. 눈물이 쏟아졌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도와줄게. 변호사 비용도 뭐든지. 형수도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해요. 그동안 차갑게 대해서. 아니에요. 몰랐어요. 이런 사연이 있는 줄. 형이 말했다. 우리 동생 자랑스럽네요. 네. 마지막까지 누군가를 지킨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는데. 목이 메었다. 태준 씨는 제 영웅이었어요. 우리한테도요. 조카가 USB를 가리켰다.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변호사한테 전달해야죠. 지금요? 네, 빠를수록 좋아요. 일어섰다. 출소 전에 모든 걸 준비해야 해요. 혼자 할 수 있어요? 아니요. 가족들을 바라봤다. 도와주실 거죠?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죠. 그날 오후, 우리는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편지에 적힌 주소였다. 강남의 작은 법률사무소. 정의 법률사무소. 간판이 낡았지만 정갈했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어서 오세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일어났다. 혹시 변호사님이세요? 네, 박정우 변호사입니다. 무슨 일로? 말을 멈췄다. 그가 나를 빤히 쳐다봤다. 혹시 한미연 씨? 네, 어떻게 아세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10년 동안요. 변호사가 의자를 권했다. 앉으세요. 다들. 우리는 자리에 앉았다. 변호사가 서랍을 열었다. 두꺼운 파일을 꺼냈다. 이건 뭐예요? 김태준 씨가 남긴 겁니다. 이게 전부. 네, 당신 남편에 관한 모든 증거요.
파일을 펼쳤다. 횡령 증거, 폭행 기록, 협박 녹음. 한 장 한 장 넘겼다. 병원 진단서, 목격자 진술, 금융거래 내역. 이렇게나. 태준 씨는 3년 동안 이걸 모았어요. 왜 이렇게까지? 당신을 완전히 자유롭게 해주려고요. 목이 메었다. 감옥 보내는 것만으론 부족하다고 생각했나 봐요. 무슨 뜻이에요? 출소 후에도 당신을 괴롭힐 수 있으니까요.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다. 이건 추가 증거들이에요. 추가요? 감옥에서도 당신 남편은 범죄를 저질렀어요. 감옥 안에서요? 네, 재소자 폭행, 뇌물 공여. 어떻게 이런 걸? 제가 조사했어요. 태준 씨 부탁으로. 10년 동안요? 네, 매년 기록했어요. 형이 물었다. 그럼 추가 기소가 가능하다는 말인가요? 네, 충분히요. 형량이 늘 원하겠네요. 최소 5년은 더 받을 겁니다. 나는 USB를 꺼냈다. 이것도 있어요. 그게 뭔가요? 태준 씨가 남긴 거예요. 묘지에. 변호사가 USB를 받았다. 노트북에 꽂았다. 화면에 파일들이 떴다. 이건. 변호사의 표정이 굳었다. 대단한데요. 뭐가 들어있어요? 동영상 증거들이에요. 동영상이요? 당신 남편이 당신을 폭행하는 장면들. 숨이 막혔다. 어떻게? 이런 걸. CCTV 복원 파일이네요. 그런 게 있었어요? 당신 집 근처 CCTV요. 태준 씨가 경찰 친구를 통해 확보했나 봐요. 화면을 넘겼다. 그리고 이건. 녹음 파일. 재생했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다. 감히 나한테 대들어? 이혼하고 싶어? 그럼 내 동생부터 죽여버릴까? 멈췄다. 더는 들을 수 없었다. 형수가 내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이제 끝이에요. 변호사가 말했다. 이 증거들이면 충분합니다. 뭐가요? 이혼 소송은 물론이고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요. 손해배상이요? 당신이 입은 정신적, 육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요. 얼마나? 최소 5억은 받을 수 있어요. 5억이요? 네, 상대가 재벌가니까 더 받을 수도 있고요. 머리가 어지러웠다. 그리고 이혼 위자료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어요. 위자료까지요? 당연하죠. 폭력과 협박이 있었으니까. 얼마나 될까요? 3억 정도? 합치면 8억 정도 받을 수 있어요. 어머니가 놀라서 물었다. 그럼 우리 며느리가 8억을 받는다고요? 최소한이요. 재판 과정에서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형이 말했다. 태준이가 정말 끝까지 생각한 거네요. 네, 제가 변호사 생활 20년 동안 이런 케이스는 처음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죽어서도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경우요. 모두가 침묵했다. 나는 묻비를 생각했다. 저 차가운 땅 아래 누워있는 그 변호사님. 네. 언제 시작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이요. 정말요? 네, 서류는 이미 다 준비돼 있어요. 그렇게 빨리요? 태준 씨가 미리 작성해뒀어요. 또 파일을 꺼냈다. 이혼 소송 서류, 손해배상 청구서, 모든 증거 목록. 다 있어요? 네, 당신 서명만 하면 바로 접수할 수 있어요. 펜을 내밀었다. 할 수 있겠어요?
손이 떨렸다. 10년 동안 꿈꿔온 순간. 자유. 펜을 잡았다. 네, 할 수 있어요. 서류에 서명했다. 1장, 2장, 3장. 마지막 장에 이름을 썼다. 끝났어요. 고생하셨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했다. 내일 법원에 접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뭐죠? 당신 남편 출소일이 3개월 후예요. 네. 그 전에 재판을 끝낼 겁니다. 가능해요? 증거가 확실하니까 빨리 진행될 거예요. 출소 전에요? 네, 출소하자마자 이혼 확정 통지를 받게 될 겁니다. 형수가 웃었다. 통쾌하네요. 그리고 추가 기소도 들어갈 거니까 다시 감옥에 가는 거네요. 네, 최소 5년은 더요. 나는 깊게 숨을 쉬었다. 정말 끝나는 거네요. 네, 이제 시작이에요. 당신의 새로운 인생. 사무실을 나왔다. 해가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아름다웠다. 배고프지 않아? 형이 물었다. 저녁 먹고 가자. 괜찮아요. 아니야. 가족끼리 밥은 먹어야지. 어머니가 내 팔짱을 꼈다. 우리 며느리 첫 식사인데. 눈물이 났다. 감사합니다. 뭐가 고마워. 당연한 거지. 근처 한식당으로 갔다. 조용한 곳이었다. 주문을 했다. 음식이 나왔다. 많이 먹어. 어머니가 반찬을 내 앞에 놓았다. 살이 너무 빠졌어. 괜찮아요. 아니야. 이제 제대로 챙겨 먹어야지. 형수가 국을 따라줬다. 10년 동안 고생했어요. 아니에요. 아니긴. 매달 묘지에 가는 게 쉬웠겠어요? 약속이었으니까요. 대단해요. 정말. 조카가 물었다. 이모, 앞으로 뭐 하실 거예요? 글쎄. 계획 없어요? 아직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10년 동안 그저 약속을 지키는 것만 생각했다. 천천히 생각해. 형이 말했다. 급할 거 없어. 네. 돈도 있으니까 여유 있게. 태준 씨가 남긴 돈이잖아요. 그럼 더 잘 써야지. 의미 있게. 의미 있게요? 내가 행복해지는데 쓰라는 거야?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태준이도 그걸 바랐을 거야. 내가 웃으면서 사는 거. 눈물을 닦았다. 노력할게요. 노력이 아니라 꼭 그렇게 살아야 돼. 네. 식사를 마쳤다. 밖으로 나왔다. 집까지 바래다 줄까? 괜찮아요. 혼자 갈 수 있어요. 그래도 정말 괜찮아요. 이제 무섭지 않아요. 형이 웃었다. 그래. 이제 자유니까. 네, 자유예요. 연락해. 자주. 그럴게요. 밥도 같이 먹고. 네. 우리 집에도 놀러와. 형수가 말했다. 네, 꼭 갈게요. 작별 인사를 했다. 혼자 걸었다. 거리는 조용했다. 별이 빛났다. 문득 묘지에 가고 싶었다. 택시를 잡았다. 어디 가세요? 공동묘지요. 이 시간에요? 네. 무섭지 않아요? 아니요. 전혀. 묘지에 도착했다. 어두웠다. 하지만 길은 알고 있었다.
10년 동안 다닌 길. 태준 씨의 묘비 앞에 섰다. 왔어요. 작게 말했다. 오늘 변호사 만났어요. 바람이 불었다. 당신이 남긴 것들 다 받았어요. 무릎을 꿇고 앉았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준비했어요? 대답은 없었다. 10년 동안. 정말 혼자였어요. 눈물이 흘렀다. 힘들었어요. 매달 여기 오는 게.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미쳤다고. 그래도 참았어요. 약속했으니까. 손으로 묘비를 쓰다듬었다. 이제 알아요. 왜 10년을 기다리라고 했는지. 당신은 다 계산했었죠. 남편이 출소하는 시점까지. 그리고 제가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게. 목이 메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살았어요. 당신 덕분에 다시 웃을 수 있어요. 당신 덕분에. 사랑이 뭔지 알아요. 한참을 울었다. 그리고 일어났다. 이제 덜 울게요. 매달은 힘들어요. 대신 행복하게 살게요. 당신이 원한 대로. 그게 당신한테 보답하는 거겠죠? 묘비에 이마를 댔다. 사랑해요. 영원히. 돌아서서 걸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이제는 앞만 보고 갈 시간이었다. 3개월이 흐르는 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 재판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다. 증거가 너무 확실했기 때문이다. 남편 측 변호사들도 할 말이 없었다. 이혼을 인정합니다. 그들은 결국 항복했다. 단, 위자료는 협의하고 싶습니다. 안 됩니다. 박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청구한 금액 그대로 받을 겁니다. 너무 과합니다. 과하다고요? 10년 넘게 폭행당한 게 과한가요? 그건 협박당하고 감금당하고 인생을 빼앗긴 게 과한가요? 상대 변호사는 입을 다물었다. 재판장이 판결했다. 이혼을 인정합니다. 위자료 3억, 손해배상 6억. 총 9억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것. 망치 소리가 울렸다. 끝났다. 정말 끝났다. 나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이겼어요. 박 변호사가 웃었다.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태준 씨 덕분이에요. 네. 법정을 나섰다. 형 가족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땠어? 이겼어요. 정말? 네, 9억 받았어요.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이제 걱정 마세요. 그래. 이제 편히 살 수 있겠구나. 형수가 안아줬다. 고생 많았어요. 아니에요. 다들 도와주셔서. 가족인데 당연하죠. 조카가 물었다. 그 사람은요? 출소일이 언제예요? 일주일 후래요. 출소하자마자 이혼 통지 받겠네요. 네, 그리고 추가 기소 영장도 받을 거예요. 바로 다시 감옥으로? 네. 속이 다 시원하네요. 집으로 돌아왔다. 태준 씨가 마련해준 원룸. 10년 동안 살던 곳. 작지만 따뜻한 공간. 소파에 앉았다. 창밖을 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태준 씨. 혼잣말을 했다. 끝났어요. 드디어. 눈물이 흘렀다. 이제 당신 없이 살아야 해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한참을 울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당신이 원한 대로 살게요. 행복하게. 다음 날. 묘지에 갔다. 마지막으로. 왔어요. 묘비 앞에 앉았다.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이제 자주 못 올 것 같아요. 새로 시작할 거거든요. 꽃을 놓았다. 당신이 좋아하던 장미예요. 기억해요? 처음 만났을 때도 장미 사줬잖아요. 빨간 장미 한 송이. 웃음이 났다. 그때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남자한테 꽃 받은 게 처음이었거든요. 남편한테는 한 번도 못 받았어요. 당신이 처음이었어요. 손으로 묘비를 쓰다듬었다. 고마워요. 모든 것에 대해서. 저를 구해줘서. 사랑해줘서. 끝까지 지켜줘서. 덕분에 다시 살 수 있어요. 일어섰다. 이제 갈게요. 행복할게요. 그게 당신에 대한 보답이니까. 돌아서서 걸었다. 한 걸음, 두 걸음. 그리고 멈췄다. 뒤를 돌아봤다. 사랑해요. 마지막 인사였다. 묘지를 나왔다. 햇살이 따뜻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한 달 후. 작은 카페를 열었다. 태준의 정원. 태준 씨를 기리는 이름. 작지만 아늑한 공간. 창가에는 화분들. 벽에는 그림들. 카운터에는 따뜻한 조명. 첫날, 형 가족이 찾아왔다. 와, 예쁘다. 조카가 감탄했다. 정말 멋져요, 이모. 고마워. 여기 커피 맛있어요? 한번 마셔봐. 아메리카노를 내렸다. 조카가 한 모금 마셨다. 우와, 진짜 맛있어요. 다행이다. 어머니가 둘러봤다. 여기 이름이 태준의 정원이구나. 네. 우리 아들 좋아했겠다. 그랬을 것 같아요. 매일 올 거야? 나. 매일은 부담스러워요. 괜찮아. 우리 며느리 카페인데. 모두가 웃었다.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여기 신상이죠? 네, 오늘 오픈했어요. 분위기 좋네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혼자 하세요? 네, 아직은요. 대단하시네요. 주문을 받고 커피를 만들었다. 손님에게 내주었다. 맛있게 드세요. 고맙습니다. 손님이 자리에 앉았다. 커피를 마시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뿌듯했다. 처음으로 내 힘으로 무언가를 시작한 거였다. 저녁이 됐다. 손님들이 다 나갔다. 정리를 시작했다. 테이블을 닦고 바닥을 쓸고 설거지를 하고 재고를 정리했다. 문득 거울을 봤다. 내 얼굴이 비쳤다. 예전과 달라져 있었다. 밝아져 있었다. 웃고 있었다. 감사해요, 태준 씨. 거울 속 나에게 말했다. 당신 덕분이에요. 문을 잠그고 나왔다. 밤 공기가 상쾌했다. 집으로 걸어갔다. 새로 이사한 집. 작은 오피스텔. 하지만 내 돈으로 산 곳. 처음으로 내 명의로 된 집. 문을 열고 들어갔다. 깨끗하고 따뜻했다. 소파에 앉아 TV를 켰다. 뉴스가 나왔다. 대신그룹 이강민 씨, 추가 범죄로 재수감. 남편 얼굴이 화면에 나왔다. 수갑을 찬 모습. 출소 당일 이혼 통지를 받은 이 씨는 채널을 돌렸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다. 그는 이제 내 인생에 없는 사람이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어머니였다. 여보세요? 얘야, 자니? 아니요, 안 잤어요. 오늘 첫날 어땠어? 좋았어요. 손님 많이 왔어? 네, 생각보다요. 다행이다. 우리 며느리 잘하네. 과찬이세요. 무슨, 당연한 거지. 감사해요, 어머니. 내일도 힘내. 네, 그럴게요. 전화를 끊었다.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봤다. 10년 전 이맘때를 생각했다. 태준 씨가 죽던 날. 그때는 세상이 끝난 것 같았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눈을 감았다. 잘 자요, 태준 씨. 작게 속삭였다. 좋은 꿈 꿔요. 며칠이 지났다. 카페는 점점 손님이 늘어났다. 단골도 생겼다. 사장님, 오늘도 아메리카노요. 네, 바로 만들어 드릴게요. 여기 커피가 제일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사연도 들었어요. 네. 남편 기리는 카페라면서요? 아, 그게 멋있어요. 진짜. 손님이 웃었다. 행복하세요. 분명 하늘에서 좋아하실 거예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고맙습니다. 손님이 나갔다. 혼자 카운터에 섰다. 창밖을 봤다. 사람들이 나갔다.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 나도 이제 그중 하나였다. 평범하게, 행복하게. 오후에 특별한 손님이 왔다. 박정우 변호사였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지나가다가 들렀어요. 앉으세요. 커피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아메리카노를 내렸다. 변호사님께 건넸다. 맛있네요. 다행이에요. 카페 잘 되나 봐요? 네, 생각보다요. 좋은 일이네요. 한 모금 더 마셨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태준 씨에 대해서요. 네. 제가 알고 있는 거 말해드릴까요? 알고 싶어요. 변호사님이 이야기를 시작했다. 태준 씨는 제 대학 동기였어요. 그러셨구나. 착한 친구였죠. 너무 착해서 걱정될 정도로. 맞아요. 그랬어요. 당신 만나고 나서 많이 변했어요. 어떻게요? 강해졌어요.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서. 목이 메었다. 병도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오래 못 산다는 거. 그래서 더 열심히 했나 봐요. 뭐요? 당신을 지킬 방법을 찾는 거요. 눈물이 흘렀다. 3년 동안 혼자 다 준비했어요. 혼자서요? 네, 아무한테도 안 알렸어요. 왜요? 걱정시키기 싫어서요. 그게 태준 씨 성격이잖아요. 네. 마지막까지도 당신 걱정만 했어요. 알아요. 자기가 죽으면 당신이 어떻게 될까? 그것만 생각했어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래서 10년 계획을 짠 거예요. 10년. 당신이 완전히 자유로워질 때까지. 정말 바보예요. 사랑했나 봐요. 진짜로.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사랑했어요. 알아요. 태준 씨도 알았을 거예요.
변호사님이 일어났다. 행복하세요. 네. 그게 태준 씨가 바란 거니까요. 약속할게요. 변호사님이 나갔다. 나는 다시 창밖을 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 아름다웠다. 행복할게요, 태준 씨. 작게 속삭였다. 당신이 원한 대로. 1년이 더 지났다. 카페는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 직원도 2명 뽑았다.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들. 사장님, 오늘 재료 주문할까요? 응, 부탁해. 네. 혼자가 아니게 됐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생겼다. 그들과 웃고 떠들며 일했다. 이런 게 일상이구나. 이런 게 평범한 행복이구나. 새삼 깨달았다. 오후, 어머니가 찾아왔다. 어머니. 얘야. 어떻게 오셨어요?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 자리에 앉으셨다. 뭐 드릴까요? 카페라떼. 알겠어요. 라떼를 만들어 드렸다. 어머니가 한 모금 마셨다. 맛있다. 다행이에요. 요즘 어때? 좋아요. 정말. 그래 보여. 얼굴이 밝아졌어. 감사해요. 어머니가 손을 잡았다. 미연아. 네. 행복하지? 네, 행복해요. 다행이다. 눈물이 글썽였다. 우리 태준이도 좋아하겠다. 네. 저 위에서 보고 있을 거야. 알아요. 자랑스러워하고 있을 거야.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그럴 거야. 어머니가 가방을 열었다. 작은 상자를 꺼냈다. 이거. 뭐예요? 태준이 거야. 태준 씨 거요? 응, 유품 정리하다가 찾았어. 떨리는 손으로 받았다.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반지 하나. 은반지였다. 이건 태준이가 너 주려고 산 거야? 언제요? 죽기 1달 전쯤. 심장이 뛰었다. 형수한테 들었어. 같이 갔었대. 너한테 프로포즈 하려고 했나 봐. 프로포즈요? 응, 법적으론 결혼 못해도 마음으론 하고 싶었나 봐. 눈물이 쏟아졌다. 하지만 못했어. 시간이 없어서. 태준 씨. 그래서 내가 대신 전해주는 거야. 감사합니다. 받아줄래? 당연하죠. 반지를 꺼냈다. 왼손 약지에 끼웠다. 딱 맞았다. 예쁘다. 어머니가 웃었다. 우리 며느리한테 잘 어울려. 고마워요, 어머니. 뭐가 고마워. 당연한 건데. 손을 바라봤다. 반지가 빛났다. 이제 진짜 부부네. 혼잣말을 했다. 늦었지만. 어머니가 일어났다. 그만 갈게. 벌써요? 응, 형수 만나기로 했거든. 조심히 가세요. 너도 몸 조심해. 네. 어머니가 나갔다. 나는 반지를 계속 바라봤다. 태준 씨의 마지막 선물. 가슴이 벅찼다. 저녁, 카페 문을 닫았다. 직원들이 먼저 퇴근했다. 혼자 정리를 마쳤다. 불을 끄고 나왔다. 걸으면서 반지를 만졌다. 따뜻했다. 태준 씨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다. 집 근처 공원을 지났다. 벤치에 앉았다. 하늘을 봤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태준 씨. 별을 보며 말했다. 반지 받았어요. 고마워요. 이렇게까지 생각해줘서. 바람이 불었다. 행복해요. 진짜로. 매일 웃어요. 매일 감사해요. 당신을 만난 것에 대해 눈을 감았다. 보고 싶어요. 가끔. 아니, 자주. 10시 13분 48초 제너레이팅 오디오. 하지만 슬프지 않아요. 당신이 남긴 사랑이 있으니까. 눈을 떴다. 그걸로 충분해요. 평생 충분해요. 일어났다. 집으로 걸어갔다. 반지를 보며 웃었다. 고마워요, 태준 씨. 사랑해요. 며칠 후. 형이 전화했다. 미연아. 오빠. 시간 있어? 왜요? 태준이 친구들이 만나고 싶대. 친구분들이요? 응, 태준이 얘기 많이 들었다면서. 그렇구나. 이번 주말 괜찮아? 네, 좋아요. 그럼 토요일 저녁에. 알겠어요. 주말이 됐다. 약속 장소로 갔다. 작은 레스토랑이었다. 안으로 들어갔다. 미연 씨? 30대 남자들 3명이 일어났다. 네. 태준이 친구들이에요. 악수를 나눴다. 자리에 앉았다. 만나서 반가워요. 한 명이 말했다. 태준이한테 많이 들었어요. 저도요. 정말 사랑했나 봐요. 태준이가. 네. 항상 자랑했거든요. 미연이 얘기. 그랬어요? 네, 얼마나 예쁜지, 얼마나 착한지. 다른 친구가 말했다. 우리도 부러워했어요. 뭐가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세 번째 친구가 고개를 끄덕였다. 태준이는 행복했어요. 분명히. 눈물이 났다. 고마워요. 아니에요. 우리가 고마워요. 네. 태준이를 행복하게 해줘서. 저도 행복했어요. 알아요. 태준이도 알았을 거예요. 음식이 나왔다. 함께 먹었다. 태준 씨 이야기를 나눴다. 대학 시절 이야기. 첫 직장 이야기. 우리가 만나기 전 이야기. 몰랐던 태준 씨를 알게 됐다. 더 사랑하게 됐다. 미연 씨. 한 친구가 말했다. 태준이가 유언 같은 거 남겼어요. 유언이요? 네, 우리한테. 뭐라고 했는데요? 미연이를 부탁한다고. 혼자 두지 말아달라고. 가끔 찾아가서 밥이라도 사주라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만난 거예요. 늦었지만 약속 지키려고. 고마워요. 우리가 고마워요. 와줘서. 앞으로도 가끔 볼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태준이 친구니까 우리 친구죠. 모두가 웃었다. 따뜻한 저녁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음이 따뜻했다. 태준 씨는 떠났지만 그의 사랑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친구들을 통해서, 가족들을 통해서, 그리고 나를 통해서. 그날 밤. 일기를 썼다. 오랜만이었다. 태준 씨에게. 오늘 당신 친구들을 만났어요. 좋은 사람들이더라고요. 당신 닮아서 그런가 봐요. 따뜻하고 착했어요. 당신 얘기 많이 들었어요. 몰랐던 이야기들.
대학 때는 개구쟁이였다면서요? 상상이 안 가요. 제가 본 당신은 항상 다정했거든요. 친구들이 약속했어요. 저를 돌봐주겠다고. 당신 부탁이었다면서요. 마지막까지 저를 생각한 거죠?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저는 혼자가 아니에요.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당신이 남겨준 사람들이 있어요. 행복해요. 매일. 당신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언젠가 만나면 많은 얘기 할 거예요. 제가 얼마나 잘 살았는지, 제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제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했는지. 그때까지 기다려줘요. 사랑해요. 영원히. 미연. 일기장을 덮었다. 반지를 봤다. 빛나고 있었다. 잘 자요, 태준 씨. 불을 끄고 누웠다. 평온한 밤이었다. 꿈에서 태준 씨를 만났다. 웃고 있었다. 잘 지내? 응, 잘 지내. 행복해? 응, 행복해. 다행이다.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보고 싶었어. 나도. 고마워. 모든 것에 대해서. 나도 고마워. 뭐가? 너를 만난 것. 나를 사랑한 것. 나를 지켜준 것. 다 고마워. 태준 씨가 웃었다. 행복해라. 응, 그럴게. 약속해. 약속해. 눈을 떴다. 아침이었다. 햇살이 들어왔다.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다. 감사했다. 태준 씨를 만난 것에 대해, 사랑받은 것에 대해, 지금 이 순간에 대해, 모든 것에 대해. 고마워요, 태준 씨. 창문을 열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다. 행복한 하루. 태준 씨와 함께하는 하루. 그렇게 나의 삶은 계속됐다. 사랑을 가슴에 품고, 기억을 마음에 새기고, 미래를 향해 걸어갔다. 한 걸음씩. 행복하게.